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6일 새벽 12시입니다. 어, 체력이 한계가 오나 봐요. 죽겠네. 짠. 음, 어쨌든, 네. 오늘 또 차트하고 뉴스하고 살펴보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톡방 분위기가 뭐, 심쿵생숭해요. 그죠? 정신 못 차리겠죠? 그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오늘 업그레이드 완료했으며 1시 모든 거래 활동을 재개합니다.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바이낸스에서 했나요? 뭐 하나요? 뭐 그런 이야기. 그래도 크게 아직까지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네,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 좀 했거든요. 비트코인 7,600불 아래로 5,900 위로 아니면 주말이 관건이다. 비트코인 상승장에 최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며 초점은 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냐를 보이고 있다. 네, 이게 명백한 팩트입니다. 네, 상승장의 초입이 도달한 게 맞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조정파가 언제 올 거냐 그게 겁이 나서 계시죠. 알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차라리 이제 그러니까 조정이 막 마이너스 90%가 일어날 때까지 존버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체감, 이제 경험 이런 좀 과거에 좀 아팠던 기억 때문에 10%, 20, 21, 20%도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날이 꽤 오래 전입니다. 그죠? 4월 30일, 5월 8일,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었던 게 지난주 금요일 정도였나요? 알트 사야 된다고, 알트 사야 된다고, 메이저 알트, BK도 리플 사야 된다고, 그죠? 근데 지금 사가지고 그걸 또 물렸다고 또 엉엉거리고 있고 막 팔았다가 더 올라가서 또 사고 또 물리고 지금 많이 파도가 칠 거예요. 파도가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큰 하락, 큰 이제 과거에부터 흘려왔던 큰 하락의 흐름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좀 선두로 한 이제 상승의 기운이 부딪혀서 이렇게 매물대가 희석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상승의 1파라고 진행 중이고 이제 뭐 어떤 알트든 3파가 단기 3파 뭐 단기 5파 이런 애들이 진행되고 있겠죠. 비트는 이제 정말 큰 스케일의 이제 상승 1파가 진행이 된 거고 다시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비트가 태생부터 말하면 이제 또 한 번에 5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겠죠. 음,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하시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 체킹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프레임도 빨라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서는 사실 타이밍이 늦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네, 뭐 일단 8,200달러, 8,350달러까지 쳤었는데 제가 이제 선언을 하기로 이제 그 적게 이제 5월 15일까지 8,450 전후, 그러니까 한화 1,050만 원, 김치 프리미엄 포함해서 1,050만 원을 완연한 상승 1파의 종파 마감으로 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고 알트코인의 힘을 싣고 그 행보 기간 동안 알트코인의 펌핑을 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일봉 이제 쌍봉 이상, 쓰리봉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 우리가 그 머시기고 네. 알트를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면 된다. 그래서 손실 10%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겁 좀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매수한 사람들. 그죠? 근데 이제 리플 500원 위에서 사신 분들 이제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빠진다가 아니라 혼 좀 나긴 나야 돼. 왜냐면 거기는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 네뭐 이두리움 신규 극찬 크립토피아 파산 결정 네뭐 센트럴 브록 파이낸스 해킹 죽고 저쩌고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볼까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락하는 것보다 안정적 우상향이 좋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급등락하기 시작하면 조금 뭐 거시기 하죠. 네, 거시하다는 정도 얘기가 되겠고, 뭐 리플의 진짜 호재 3기간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베이스 뉴욕 투자자 XRP 거래 지원하고요. 독일 이대 정기거래소 XRP 상장 채권 출시, 코인플브이스의 피델리 상장설까지 나와. 그 리플 그 좋죠, 그죠? 리플 지금 큰 상승 올라갈 때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를 못 먹었네요, 그죠? 롱 들고 있었는데 아깝이. 네. 비트지 반등하네요. 어쨌든 네. 또 여긴 또 60평 내려오자니까 단기 저항이 또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든지 뭐 그런 모습이 뜰 겁니다. 추세선 돌파 이 타이밍, 요럴 때가 매수 포인트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일단 변론으로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또 힘 스트레스 받으니까 변론으로 하고, 요즘 제가 이제 비트맥스에 잠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 좀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는데 신경을 좀 다시 쓸 수 있도록 오늘은 꼼꼼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 기절해버렸어요. 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점 신호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죠? 봉도 1, 2, 네. 네네. 1, 2, 3를 만들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봉상 이제 533의 3봉 형태가 뜨면 저 22편 20, 12, 12 고점이 좀 더 높거든요. 뜨면은 약간의 조정, 쿨렁거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는 마음에 두고 가세요. 초세가 약할 때는 22평, 보통일 때 22평, 그리고 초세가 강할 때는 12평까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쓰리봉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보고 지금 당장 뭐 전략 매도 합니까?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힘들어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상 5위편이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전략 매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매수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비트코인 우리 풀 매수 했던 데가 여기잖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반절 매도하고 반절 매도하고 여기 다시 매수 신호를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 자리까지 4월 30일까지, 그죠? 그럼 이만큼의 약간의 손실폭이 있었다. 그래서 이만큼 거의 다 먹은 건데 5위편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설령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걸 보고 여기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지를 못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지금이라도 다 팔고 떠나가시고요.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다 나도. 자, 그렇고요. 4시간상에 지금 쌍봉이 나왔고 우리 20, 12, 12가 이제 3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6,800달러까지는 이제 많게, 예, 그리고 뭐 보통 한 7,400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그냥 염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당장 빠지기보다는 요렇게 해서 저점을 높였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그죠? 스승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뭐 크게 뭐 알트랑 살짝 빠지긴 하지만 크게 뭐 나오지는 않고 있고, 요런 부분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언제쯤 될랍니까? 이번 주 말 정도 될랍니까? 그 타이밍 뭐 어쩌면 눌림목일지도 모르고요, 그죠? 네, 그 정도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이제 비트 스탬프 차트네요. 비트 스탬프 차트로 할게요. 비트 스탬프가 조금 셉니다. 8,450달러에서 8,500달러 사이가 일단은 이번 비트가 상승 가능한 거의 최고 고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 추세가 깨어지게 되면 이제 요 폭만큼에 대한 하락은
그냥 어련히 그죠? 어련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폭만큼은요. 이거는 그냥 감수하셔야 될 부분인 거지. 이거 어떻게 다 잡아낼래요? 어떻게 포인트 어떻게 다 잡아낼래요? A, B, C 올라가면 여기까지 될 테겠지. 쌍고점 정도. 여기서 또 가면 또 A, B, C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 B, 한 번 더 가는, 그러니까 A, B, C든 1, 2, 3, 4, 5든 간에 한 번 더 가는 흐름까지 강조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노멀하게 간다면 네, 8,000, 한 400 근처, 그죠? 쌍고점 넘어가나? 좀 500을 치면 이제 한 번 더, 아이고 죄송, 네, 작은 한 번 더, 뭐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요. 거래량이 없는 양봉 상대적으로 요거죠, 그죠? 요 양봉이 여러분들을 이제 놀래키는 양봉이 됩니다.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거래량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자꾸 요즘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문의가 너무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렇습니다. 자, 원화로 볼게요. 원화. 자, 우리 일봉도요, 1, 2, 3 형태의 이제 살짝 빠지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 그죠?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제 1666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 12평은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800만원은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엘리어트 파동상은 이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주봉도 이제 거점을 살짝 낮추고 있는 정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모습. 일단은 비트도 상승의 희열력은 이제 힘을 주봉의 힘도 어느 정도 533 주봉 533 힘도 어느 정도 빠져가고 있고 주봉 5일평은 시간 내 문제지 일단은 만나긴 만나겠구나 이제는 이제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견적이 나오겠고요. 자꾸 말을 것이네. 답장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땅 짧은 제왕이에요. 그죠? 그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이야기 되겠고요. 1시간 차트도 62평에 대한 지지 부분, 62평이 지금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일 텐데 62평이 깨어지면 이제 여기 이제 깨어진다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장장 깨지기보다는 중심세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톡 이렇게 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62평의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하나 목표 때 조정 목표 가격은 875만원 정도에 대한 그런 그 시황을 보게 되겠네요. 시간봉 차이니까 그죠? 시간봉 차이니까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고 언제 올라나? 모르겠어요. 네. 오면 이제 그 포인트는 또 매수 들어가셔도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알트코인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슨 뭔 짓을 해도 들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좀 힘들어요. 네, 그 막 했던 말들 계속 뭐 여러분들은 처음 물어보고 눈치 보고 조심해서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그 했던 말들을 수백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네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실 손해도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다가 손해도 많이 받고. 자, 리플의 500원대가 왜 저항대인지. 네. 자, 그죠? 여기가 1차 목표가가 된다. 그리고 제가 10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1000원에 대한 이야기도 뭐 평행하게 그어보면 네, 그 정도 됩니다. 대충. 그죠? 그러니까 500원 1차 목표가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500원 넘어서 사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요. 더 올라가도 그 포인트는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네. 이 중심 채널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뭐에 대한 1대1 비율에서 또 중간에 상단에서 목표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요 포인트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이냐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그냥 짜증나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래 가더라도 짜증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점 매수는 포인트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리플을 어떻게 샀냐면, 저 같은 경우에 36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분명히 이 양봉을 보고 360원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이 띠날짜 양봉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매수 밑불이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라는까지 말도 드렸었어요. 그죠? 다 뭐 했다 했지충 뭐 이런 이야기로 했다 그러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시대의 30%밖에 못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제가 리플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디서 남은 시들 다 넣었냐면 여기서 다 넣었습니다. 여기서요. 왜냐하면 여기 30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요. 여기가 어떤 포인트냐면, 주봉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포인트에 좀 늦었죠. 그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남은 실을 다 넣었어요. 왜냐면 리플은 이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주봉 당승 다이버전스 형태, 그리고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패턴이 굉장히 예뻐서 양봉 하나만 뜨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서 떴잖아요. 그죠? 여기서 뜨고 눌려서 여기서 또 떴는데 뭘 쫄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이게 완성이 다중바닥 3바닥 상승 일봉상 533 20 16에 3바닥, 그리고 20 12 10에 큰 바닥, 그리고 돌리고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진들 어쩐들 간에 얘가 이렇게 빠진들 간에 얘가 이렇게 해서 돌릴 텐데, 확정일 텐데 쫄 게 없잖아. 그럼 평단이 내가 여기인데, 왜냐면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평균이 막 410원 정도 될 텐데 410원 안 온다 절대로. 이거 부추가 했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꼭 다 사야 돼, 여기서 꼭 다 팔아야 돼. 나 막 짜증 승질이 나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걸 보기 싫어. 단톡방 요즘 분위기 상승장 시작되니까 뭐 날리고, 뭐 상승장 되면 돈 벌 것 같죠. 상승장에 반토막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못 잡아요 이제는. 이게 변동성이 빨라져서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존버 타라고 그랬잖아. 존버 타고 계속 사라고. 여기는 단기 고점이에요. 더 좁을 수밖에 없잖아. 봐봐, 500원이라고 얘기 막 1차 목표가가 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물대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한 방에 가요. 이성 좀 읽지 마시고 차트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많이 떠넘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쏴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리플은 성격이 이게 좀 엄청 오래 매집하고 한 방에 터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죠? 이럴 수도 있다고. 그건 난 몰라. 그거는 저쨌든 간에 매수 포인트는 여기에요. 아시겠죠? 주봉에서도 주봉 상승 여기도 찍었어요. 그죠? 상단 딱 찍잖아요. 딱
고점 신호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다음 주에 더 올릴지도 몰라. 더 올릴 것 같아. 저 생각에는 이제 좀 빠졌다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갭이 이만은 우리 비트는 여기서 이 평들이 막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리플은 이제 원캔들을 눌렸기 때문에 여기 좀 왔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개인적인 생각이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 매수포인트 다 갖다 놓치고 단기 고점에서 딱 사면은 여러분들 진짜 상승장 왔을 때 완전 박살 난다고요. 상승장이 말이 좋아 상승장이지 이래 올라간다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 주봉이 꺾일 때, 이 주봉이 꺾이려면 어떻게 꺾여야 되냐면 일봉이 이제 이래 되면 조금 꺾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물 하시고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 5위평에 대한 갭이 워낙 멀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고가에 대한 일단 매물대의 출현, 그러니까 매도세의 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일단은 이제 한 며칠만 이제 두고 보죠.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거래량 터지고 그다음 거래량이 좀 적거든. 그래갖고 지금 눈치 살짝 보는 정도. 그리고 전 뭐 여기서 만약 또 고점 또 돌파한다면 또 추격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말씀드렸고 이더리움도 27만원 얘기했었죠. 그죠? 1차적으로 일단 27만원 27만원 어디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다. 여기서 이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27만 넘어가서 왜 사? 이게 빠진다가 아니라 27만 여기잖아요. 연평 받으면 이 매물대 고점이네. 그렇지만 이더리움 수급이 강해서 살짝 눌리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 뭐 고점을 높이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약간 눌림목이 나오면 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리 공격적으로 봐도 5위평 부딪힐 때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말을 한 몇 번이나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5위평을요 옆으로 부딪히면 매수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래로 부딪히면 조금 쪼셔야 돼요. 이게 또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2평 부딪히는 모습을 보자고. 맨날 말을 하잖아. 여기서 만약에 내일 멍멍이 뻥 떨어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래 갔다가 다시 한번 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매도를 일단 청산을 하시고 돌파하면 다시 추격매를 하시더라도 이만큼에도 손절이라고. 꼭 팔면은 판 가격보다 떨어져야 살라 그러고. 그죠? 이단은 일단 이 가격과 이 가격에 대한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떡락을 할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지 않을까. 그리고 4시간도 아직까지 강한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공격적으로 봐도 이 12평이 부딪힐 때 사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공격적으로 봐도 이 추세 라인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죠? 아무리 공격적으로 봐도 이 캔들 하나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암만 공격적으로 봐도 룰대로 가셔야 돼요. 얼마에 살고 얼마에 팔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더리움은 일단 27만원 도달했고, 지금 비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1차 목표가인 27만원 500원 그리고 미케는 50만원 정도 대충 말씀드린 48만 몇천에서 조정을 먹었더라고요. 살짝 그 정도 도달해서 일단은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규칙대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얼마까지 가는 그런 예언과 그 점쟁이가 아니라 저는 룰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비케요 48만 5천원. 제가 눈대중 50만원 정도라고 말씀했는데 여기까지 딱 왔네요. 그죠?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비케도 그 정도 자리 도달을 했고, 여기가 이제 요 고점 라인, 요 매물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실 예의를 지키면은 이제 횡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비케는 이제 이 볼벤이 아직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락하고 있던 볼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 또 뭐 괜찮겠지만 이제 뭐 많게 가면 한 60만원 인근 68만원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 아직 비케도 죽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4시간 2평에서 스토어가 살짝 꺾였고, 이제는 4시간 스토어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 모습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한다. 좀 뭐 예상 매수 금액은 42만 5천 원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죠? 볼벤 올라가는 볼벤 중심에서는 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발산되는 볼벤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할 때는 일단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다. 뭐 단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일본급으로 옮기면 뭐 대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운동이 생겼고 그죠? 5위평이 깨지려고 하네. 5위평이 깨지면 쉐일평에 대한 반등을 보시면서 여기서 물량을 살짝 줄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스도 고점 돌파했죠. 그죠? 이오스 고점 돌파하라고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본업이 있고 저도 이제 본업이 굉장히 이제 좀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밤엔 또 요즘은 또 잠시 이제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래서 디맥스를 좀 하면서 손실 났던 거 만회도 하고 수익금도 좀 찾고 그런 일을 있었죠. 네. 좀 즐거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또 그랬었네요. 이오스도 뭐 고점 돌파 일단 하면서 또 고점 신호를 살짝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애들을 1호 2편을 꺾는 걸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풀 정별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와도요. 그러니까 와도 매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이제 올라가도 미련 없이 던지자라는 표현과 내일 와도 사자 이거랑은 이 표현이 다른 거잖아요. 포인트가 후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뭐 낙폭이 또 클 수도 있겠지 나중에는. 이오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 뜨게 되면 뭐 조금 더 이 정도 장리까지는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려면. 네. 6월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알트코인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너무 급등해가지고 너무 급등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알트코를 사라 그러고 이렇게 또 급등 바로 해볼지 몰랐는데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 양보 치고 뭐 이래서 외물때 쌓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급하게 간 감이 없잖아 있어서 좀 이제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급하게 가면 좀 흔들어 버리니까. 에이다도요. 네, 에이다도 지금 뭐 쌍고점 형태를 늘어주면서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하락하는 볼린저 밴드를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말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빠져서 여기까지 또 감소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원방으로 올려버렸어요. 원방으로 올려버리고 ABC 파트. 그래서 이게 뭐 충격할지 않을지 일단은 그거는 지금 파형으로 하기 힘들고 ABC 파트에서 싼 고점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고점 돌파를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강력한 매수조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이다도 나중에 고점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 돌파하고 상승한다면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이도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에는 막 유효 사거리가 아마 2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도도 40만원 정도 그리고 리플도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상승, 이 상승은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손절 기준점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셔도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70원 밑으로 빠지면 파세요. 기분 나쁜 소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포인트를 놓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벌입니다. 벌. 원칙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벌이라고요. 벌. 자, 스텔라 루멘도 크게 상승했네요. 그쵸? 매수에 대한 이야기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낙폭이 좀 손절 비율이 큽니다. 40% 가까운 손절 비율이네요. 이 양봉이 깨지기 전까지 이걸 기준으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수 사인을 4월 30일자와 5월 8일자 그리고 마지막 5월 12일자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양봉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대상승장의 초입부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물량이 급격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 흔들어 제끼는 그런 상황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출렁임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감수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제 원칙은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근처 그리고 하다못해 이평선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상승 다이버전스의 패턴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제 원칙입니다. 매수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이거 짜증나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유튜버 분이나 뭐 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서 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제 시험관으로는요, 엄청나게 뿔렁일 겁니다. 상당히 많이요. 우상향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상향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상향함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리플을 보시다시피 상승체는 이렇게 그어져. 사실 여기까지 와도 상승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기까지 와도 상승입니다. 여기까지 와도 상승입니다. 요거 한다고 뭐 엄청 뺀다고 또 아까 톡방에서 누가 뭘 하시던데, 리플 쭉쭉 빼네요. 어이구, 그럼 무언가요? 오늘 본 거 도루묵댐. 죄송합니다, 호구님. 명창한 자리에서 사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 호구님. 호구같이 사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호구같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매매하면 나중에 죽는다니까. 이분 만약에 이거 빠지면 또 손절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한다니까.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절제력을 채워드릴 그런 의무가 있죠. 그죠? 의무가 있고, 제가 400원대 안 간다, 여기서 간다, 여기서 5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여기서 500원대, 그죠? 그리고 대충 눈대중으로 여기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추세를 보시면 알잖아요. 채널 그거 보면. 딱 보면 이거 초보 가도 대충 봐도 보이지 않나? 그죠? 그리고 1000원 왜 1000원인지. 이거. 그죠? 그리고 나서 급락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요. 그 매물대를 쌓고 그렇게 이제 이프를 시간간을 보고 있어요. 크게. 네. 어쨌든 네, 뭐 그렇습니다. 알트코인 좋죠. 비트코인 여러분들 뭐 850 막 넘어갈 때 비트 산다고 막 뛰어들었던 사람들 나한테 치킨이라도 한 마리 보내요. 13일날 비트 올라간다고 막 비트 지금이라도 비트 사야 된다고 난리를 쳤었죠. 제가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알트 사라고. 5월 8일날도 알트 사라고. 알트에 지금 매집 신호가 보인다고. 그래서 빠지는 흐름, 여기서 빠질 때 빠졌어야 됐거든요. 이거 닥치고 밑으로 확 빠졌어야 되는데 6,800달러일 때구나. 예. 한 700, 5월 8일 어버이날 때 빠졌으면 제가 알트가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림을 우선시 봤을 텐데, 이때 빠지면 요게 요 캔들이 올 8일 고점 어딥니까? 올 8일 고점 5월 8일 고점 요 캔들이죠. 요 캔들 5월 7일인가? 5월 7일인가 보다. 요 캔들이 빠지면서요, 요 캔들이 착 줄면서 알트코인 순간적으로 팍 펌핑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요 자리 680만원. 그래서 그때 종식적인 시장을 바꿨다. 5월 8일에 알트코인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얘랑 다르다. 여기 흐름 요 4월 30일자 이후에 매수에 대하게 요럴 때 매수하시는 게 요럴 때 매수하시는 거에 쌍바닥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흐름이 이거와는 다르다라고 이 강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여기 요 날짜를 봤어요. 요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봤었는데
이때 빠지면서 알트코인 급 들어가면서 이때 알트코인 매수 이야기를 한다고요. 알트 펌핑 올 것 같다, 올 거라고. 알트코인 올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쪽에서는 확신에 차서 말을 했죠. 알트코인 사야 된다고, 알트코인 사야 된다고. 그리고 요소 상승 얼마입니까? 10%? 깨키야 10%, 그죠? 2% 얼마 올랐습니까? 이때 340원이었는데 얼마 올랐습니까? 그것은 뭐 50% 이상, 70%? 수익률이 달라요. 이더리움도 여기서 샀죠? 여기도 50% 이상? 수익률이 다르다고, 수익률이. 아무튼 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뭐 지금은 꿀렁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니까, 뭐 제가 톡방에 파도가 세다 멀미 조심하시라 그랬더니 뭐 이제 빠집니까 이러는데, 파도가 세다 라는 건 큰 물결이 들어온다, 그리고 잔물결도 과거의 큰 물결처럼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거래량도 지금 뭐 보시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죠? 옛날 우리 불장 때 이거만큼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거래량이. 그러다 보니 급등락이 심해지고, 움직임도 심해지고,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뭐 매도도 많이 빠지게 되고, 이제 퍼센트가 심해진다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지겹다고 차라리 급락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지만, 여기의 흐름과는 다른 이쪽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쵸? 이 고점을 장악을 했어요. 그죠? 고점을 장악을 했는데, 이건 뭐 장악했다고 보지는 말고 요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이게 이제 최대 목적지가 되겠죠. 일단 뭐 지금은 일단 여기를 봐야 될 거야. 그래 1,050만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있는 거고, 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결연히 그냥 마음속에 두셔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다, 그죠? 650에서 700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빠짐은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빠지고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맞지?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거죠. 자, 뭐 일단은 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뭐 지금에 있어서는 뭐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조정 이후에 조정 나옵니다.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포인트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밑에는 미련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은 옵니다. 죄송하지만 UK 때 99%의 확률로 옵니다. 기분 나쁘죠? UK 때 뭐 미친 소리 아니야? 이런 상승 장속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 하락에서도 1K는 갑니다. 1,000만원은 갑니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뭐 어떤 분은 자 틀렸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짓 하던데, 여기서 매도 맞잖아요, 그죠? 매도 청산했다는 것도 방송 보여드렸고, 손절 나갔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1K를 10K를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6K는 무조건 옵니다. 99.9%의 확률, 99%의 확률요. 원래 안 오면 유튜브 접어야죠, 그죠? 만약에 안 오면 접을게요. 올해 안에 방송을 접지 뭐. 방송 뭐 미련도 없고 뭐 득될 것도 없는 거,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고는 계시고, 그 뒤에 또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지, 그죠? 그 뒤에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지 잘 보시고, 우리가 달러 차트를 봐도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우리가 급상승장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시면, 그죠? 급격하게 빼버리는 이런 모습들, 급격하게 빼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뭐 이때도 좋다고 상승하면 돈 다 버렸겠네 싶죠. 이때 다 틀려나갔어요. 기미들 다
탈탈 털려나간다고. 탈탈. 이거 사면 되지. 그래. 매수 걸어놔. 볼펜 중심선이네. 기가 막히죠, 그죠? 22평부터 밑으로 쭉 깔아놔. 추측을 정비했는데 뭘 쫄았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서 사고 나서 만약 여기서 꺾이면 여기서 팔면 되잖아. 여기서 빡기면 여기서 뭐 두두두 내려가면 뭐 이거 손절 치면 되지. 뭐 이거 저점 받고 그 정도 배짱도 없이 무슨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주봉이 632평까지 돌리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면 조정은 옵니다. 90%의 확률로요. 대형 이평대 조정을 하면 오긴 오는데요. 이 포인트 뭐라고요? 사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깨지면 팔면 되잖아. 그죠? 피보나치 38.2%네. 9,300달러네요. 33파리 자리가 9,300달러네요. 그래서 우리 시일님이 1,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1,050만원, 1,000만원 좀 넘 1,200만원? 네, 그 자리네요. 하여튼, 네. 여기의 저항은 쌀 겁니다.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의 저항은 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혹은 여기에서의 상승 파동을 다시 한번 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78.6%에 대한 되돌림 혹은 88에 대한 되돌림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형태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는 그러합니다. 비트의 모습은 그러하고요. 알트의 모습들은 또 그러하고요. 좀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론도 지금 쌍고점 형태 띄고 있네요. 그죠? 그죠? 네. 한 번에 못 간다. 한 바닥 더 파면 될 것 같다. 한 바닥 더 파고 골든 크로스 났죠. 당시에 우리 동부방에서 픽이 나갔었어요. 항생에 대한 픽이, 손절에 대한 픽이 나왔고, 손절 나갔습니다라는 표현하고, 손절 안 했다고 어떤 분은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근데 뭐 아는 척 한다고, 좀 안다고 좀 뭐 지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룰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고 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심값 살짝 깼죠. 좀 불편하게 하셨을 거예요. 며칠 기다려보자. 양봉 돌렸네요. 2평 돌리네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실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 좀 많이 힘듭니다. 또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뇌동매매 뇌동매매가 일상이 되고 멋대로 가자 해도 돼. 가자 해도 되는데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 규칙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남들보다 조금 덜 먹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뭐 1억 10억 먹었다고요. 자, 실례로 얘기를 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비트 맥스입니다. 그죠? 여기에 수억과 뭐 억대, 뭐 10억대를 버신 분들도 많아요.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죽었어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 1%밖에 안 됩니다. 벌어도 다 토해내요. 방송 보십시오. 그 선물 하시는 분들. 자기 기준 없으면요. 자기 이제 우리 주방에 이제 윤 선생님 그래도 그분은 손실을 나갔다라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손절을 치고 일정 부분 이상의 손절을 감행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걸 룰대로 하지 않으면 그 손실 언제 한번 생길지 모르는 막대한 손실장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은 이유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돈을 잃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하락 2월 이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기준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저는 여기에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애들을 손절을 쳐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보다. 아니가 여긴가? 네, 그쵸, 여긴가 보다. 1200원 1000원 아니 여기 자리에서 손절 다 쳐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보다 손실률이 적었죠. 여러분들은 어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10토막 이상, 어떤 뭐 99토막 100토막 난 사람도 있더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30% 정도의 시드가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 팔고 도저히 정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어디더라? 이쯤인가 다시 사요. 다시 사놓고 그 남은 돈으로 단타 치면서 치킨 사 먹으면서 행복을 맛봤죠. 4월장에 뭐 돈 10만 20만 원 벌면서 저 치킨 하나 사 먹고 국밥 한 거 사 먹고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 여기 많이 사거든요.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 그 과거에 잃었던 돈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개수만 딱 맞춰놓고, 그리고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이빨 갖고 공부를 해요. 기준을 잡아 나가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때까지 1년 동안 모았던 돈을 투입을 해서 여기서 부채를 청산하고 이제는 수입이 나고, 제 일상의 목표가였던 연 30%의 수익률을 월등히 상회하는,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사실상 상승 자체가 여기서 뭐 올라간 게,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다 4배 5배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투입 시드 대비 2배가 좀 넘었는 것 같아요. 2배 이상. 네, 넘었죠? 많이 넘었죠? 네, 한 3배 정도 되네요. 많지 않았지만 시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청산, 왜냐면 부채 빚을 갚아야 됐고, 우리 학원 제가 하는 그 교습소에 보증금을 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돈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 가격, 그 돈의 3배 정도의 수입이 나 있는 상태예요. 외람태우에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적은 그러니까 일부분을 또 인출을 하고 남은 비율로 이제 비트 맥스에 그냥 넣어놓고, 이제 심심하니까 밤에 방송도 하고 하면 할 것도 없으니 뭐 무협 삼아 재미 삼아 이제는 날려도 되는 게임 머니처럼 그걸 계속 불려나가 볼 생각이에요. 먼 훗날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넘어 1억 원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1억 원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비트코인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제 인생에도 붉은 별이 뒤돌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향으로 비트맥스에서 지금 놀아보는 거죠. 많이 벌었잖아. 많이 벌고 이제 제가 또 다음 또 좋은 흐름이 나오면, 큰 흐름이 또 나오면 되면 그때 또 시드를 또 긁어 모아서 또 분할 매수 매집 하면서 또 큰 흐름, 다음은 정말 큰 흐름에 대해서 또 한번 노려보는 거겠죠. 아마 다음 기회는 지금보다, 이때보다는 좀 더 짧고 급격하게 올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발 이 기간, 이 흐름, 비트코인의 과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은 손실을 여기서 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저점, 첫 음봉을 보고 이 파괴력을 보고 여기서 청산하시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의 다중봉과 더불어서 말이죠. 일봉으로 보셔도 첫 음봉대를 다 두드려 맞으셔야 돼요. 그 정도 대담함이 있으셔야 상승장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두드려 맞으셔야 돼요. 물론 선수, 고수들은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또 올라가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게 룰이니까요. 트레이딩의 룰이거든요.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비율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걸 팔고 팔았다 성공한 거예요. 이 매도에 대한 이게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매도 관점에 대한 게 성공해서 운이 좋아서 다 먹은 거지. 이분들은 여기서 올라가면 또 다시 사버립니다. 팔았던 비중 일부를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 두드려 맞으세요. 그냥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포인트가 완벽한 매도입니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부서질 때는 청산 다 하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 아래로 돌아가잖아요. 청산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뒤로 하는 건 모두 다 단타 매수일 뿐입니다. 외람되게도 소설입니다. 소설인데요. 여기서 이 세력들이랑 여기서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 뭐 볼벤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나중에 먼 훗날 더 올리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그 물량을 따는 행위를 여 뒤에서 하겠죠. 자, 방송이 되게 길어졌어요. 되게 길어졌고 꼼꼼하게 본다고 길어졌었고요. 여러분들 그 세부적인 그 흐름들 롱 잡은 거 청사인데 잘 올라가네. 그죠? 올라가는 건 들고 있어도 현물 들고 있어도 그냥 돈 버는 거니까 내버려둬도 되고. 이 청산 내는 거 보이시죠? 대구 코인이라는 분, 유튜버 분 이제 몇억 벌었다고 방송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아마 이분도 벌었다 날렸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신중을 거듭하셔서 원리 원칙대로만 하시면 그 수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진 않을 거예요. 뭐 풀매수를 하시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다만 이 양봉이 다 두드려 부셔지면 손절 하세요. 손절 비용이 좀 큽니다. 여부에 죄값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룰대로 하지 않은 죄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세요. 그리고 제가 적당히 제시해드린 매수 포인트들은 지금으로서는 안 올 가능성도 제법 큽니다. 올라나 모르겠어요. 안 올지도 몰라.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 원칙이니까. 그리고 제 원칙상에선 이미 여기서 6기에서 70% 50% 이상의 시대가 여기 다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볼펜 돌파할 때라도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먹은 거에서 딱 20-30%도 파셔야 되고.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서 리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70%를 넣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 넣었다고 칩시다. 좀 소심하게 잡아서 50% 넣었다고 친다면 지금 현재는 20% 청산하고 30%를 꼭 들고 계셔야 돼요. 전량 청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며칠 지나는지 빠지는지 아니면 옆에 지나서 가는지를 보시고 5일평과 12평이 만나는 시점에서 또 그 남은 시들을 또 분할 매수하셔서 50% 이상 또 채우셔야 돼요. 다 먹고 싶어서 꼭다리 사서 꼭다리 바닥에 다 팔고 바닥에 닿아서 꼭다리 다 팔고 싶어서 전 못해요. 자신 없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